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3일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숨진 세모녀를 생각하면 총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위기 가구로 발굴되고도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돼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며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위기 가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의 SNS에도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천 연수구립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자폐성 장애 1급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 단독은 지난 8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해 사회복지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 며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 지원을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감이 교육복지 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 진화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학습부 진화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자녀, 한부모 가족의 자녀,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 진화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8월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 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는 모두 6,762명 중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학률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장애 유형별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청각장애 61.5%, 시각장애 49.4%, 지체장애 35.9%인데 비해 지적장애 12.9%, 자폐성장애 10.4%에 그쳤습니다. 전공과를 포함한 진학률도 시각장애 79.5%, 청각장애 72.6% 수준이지만 자폐성장애 57.3%, 지적장애는 53.4%였습니다.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비진학 및 취업 비율은 지체장애 38.1%, 자폐성장애 37.2%, 지적장애 33.6%, 청각장애 18.8%, 시각장애 17.9%로 발달장애인의 비진학 및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더 낮고 비진학 및 취업 비율이 더 높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진학 및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교육자 및 예산 확충, 법제도 정비,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